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프팀의 심프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PC 조립을 하는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부품들을 준비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메인보드를 준비합니다. 모든 메인보드 구성품을 보시면 메인보드와 SATA 케이블, IO 플레이트, 패널 가이드, 소켓 등이 있습니다. 정말 푸짐하군요. 일단 메인보드를 책상에 딱 하고 올려주세요. 방향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제 CPU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CPU를 개봉해주세요. 짜잔! CPU를 보시면 양쪽에 홈과 금색의 삼각형 표시가 보일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주세요. 다시 메인보드로 돌아와 보시면 사각형의 커버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검은색이요. 이건 그냥 위로 올려서 떼주세요. 그러면 CPU의 장착 부위가 보일 겁니다. CPU 장착 부위 옆을 보시면 셀 같은 게 있죠. 이걸 눌러서 오른쪽으로 밀면 짜잔! 이렇게 열립니다. 메인보드의 CPU 장착 부위를 보시면 CPU처럼 삼각형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작은 홈들도 보일 거고요. 이쪽에 보이시죠? 이거에 맞춰 CPU를 올려줍니다. 참 쉽죠? 잘 올려졌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CPU 소켓을 닫아줍니다. 이걸 여기 나사 밑에 맞춰주시고요. 이걸 누르신 다음 왼쪽으로 고정을 시키면 끝! 아주 쉽죠? 램을 장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램을 개봉해 주세요. 저는 각각 8기가로 총 16기가를 장착할 겁니다. 램을 자세히 보시면 꼽는 부분에 홈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길도 상당히 다르죠.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메모리. 메인보드에 보시면 램을 꼽는 슬롯, 즉 램 슬롯이 보입니다. 여기죠. 참고로 램 두 개를 꽂을 땐 이쪽과 이쪽에 꽂아야만 합니다. 램 슬롯하고 램을 자세히 보시면 서로 맞아야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겠죠. 램 슬롯 끝에 있는 락 장치를 눌러서 풀어주시고 램 슬롯에 맞게 램을 끼워주세요. 램 슬롯에 맞게 들어갔다면 락 장치가 없는 부분부터 꽉 눌러주시면 딱 하고 고정되는 소리와 함께 장착이 완료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총 2개 16기가를 장착했습니다. 위치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PC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해 봅시다. PC 케이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PC 케이스 커버를 양쪽에 모두 개봉을 해주세요. 손으로 쉽게 개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봉을. 자, PC 케이스 내부가 적나라하죠. 아잉 부끄러워잉. 메인보드를 사면 이 IO 백플레이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걸 PC 케이스 뒤쪽에 장착을 해주세요. 거꾸로 장착하면 안되니 잘 봐야겠죠. 이렇게 뒤쪽에 살짝씩 눌러서 껴주면 탁 소리와 함께 장착이 됩니다. 자, 아까 CPU와 램을 장착한 메인보드를 이 PC 케이스 안에 넣어주세요. 대부분 정방향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옆에 있는 IO 단자들이 잘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요. 집에 있는 공구함에서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메인보드를 나사로 고정시켜줘야겠죠. PC 케이스에 같이 동봉된 메인보드 나사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케이스 설명서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사들로 메인보드 구멍에 넣어서 장착을 해주세요. 대부분 8개에서 9개 구멍이 있을 것이고 나사도 8개에서 9개 정도 장착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적당하게 조여줍니다. 자, 9개 장착 완료! PC 케이스에 USB 단자가 장착되어 있죠. 그걸 메인보드에 연결해 봅시다. PC 케이스에 달린 선들을 보시면 이런 푸르스름하고 넓적한 게 보이시죠? 이걸 USB 3.0 20핀 헤더 커넥터라고 부릅니다. 이름 참 거시기하게 길죠? 이걸 본체 뒤에서 안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보시면 USB 3이라고 적힌 부분에 꽂아주세요. 맞는 부분이라면 어디든 꽂아주셔도 됩니다. 보통 메인보드에 1개에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느 위치든 오케이. 다만 선정리를 하기 쉽게 미리 구상을 잘 하셔야겠죠. 이제 다른 USB 단자를 꽂아봅시다. 이번엔 그냥 USB라고 써있는데요. 이를 USB 2.0 9핀 헤더 커넥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USB라고 적힌 데에 꽂으시면 됩니다. 이 선도 본체 뒤쪽에서 안쪽으로 빼내서 맞는 구멍에 맞춰서 꽂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메인보드에 1개에서 3개 정도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꼽아야겠죠. PC 케이스에 있는 전면 패널 커넥터들을 메인보드에 연결해 봅시다. 전면 패널 단자들이라 하면 전원 버튼, 리셋 버튼, 부저, HDD, LED 등이 포함됩니다. 메인보드 구성품에 패널 가이드 소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요즘 참 좋아졌어요. 이걸 준비하시고요. PC 케이스에 보면 여러 선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뒤쪽에서 앞으로 빼줍니다. 되도록이면 패널 위치랑 가까우면 선 정리하기가 깔끔하겠죠. 자, 패널 가이드 소켓에 해당 선들을 꽂아줍니다. 모두 어떤 건지 써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단어끼리 꽂아주면 됩니다. 참고로 PWR은 파워 스위치의 준말입니다. 스위치의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꽂으시면 돼요.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패널 단자에 꽂아줍니다. 구멍에 정방향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 구멍에 잘 맞게 넣으시면 쏙 하고 들어갈 겁니다. 메인보드 설명서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완료! 이제 오디오 단자를 달아야 합니다. 본체에 보시면 마이크하고 이어폰 단자가 있죠? 그거예요. 이것도 맞는 구멍에 꽂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운드 모시기 칩 옆에 있거나 아니면 AAFP 단자라고 보이네요. 이건 USB 단자랑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막힌 구멍과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자, 맞는 구멍에 꽂으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장착 완료! 수냉쿨러를 장착하기에 앞서 수냉쿨러 라디에이터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건 뒷면에 장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쿨러를 아래쪽으로 옮겨 장착을 할게요. 이렇게 이사를 해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를 풀어서 남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대부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 케이스가 특이하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이제 수냉쿨러를 장착할 겁니다. 장착할 위치는 이곳이 중심이고 수냉쿨러의 경우엔 라디에이터가 이곳입니다. 수냉쿨러 구성품 중에 백플레이트라고 있을 겁니다. 공냉쿨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쿨러는 이러한 백플레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CPU에 들어있는 기본 쿨러는 그냥 설명서대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쿨러는 제조사마다 장착 방식이 다르니 쿨러 설명서대로 백플레이트를 조립해줍니다. 대부분 AMD형하고 인텔 형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PC 뒷면에 보시면 메인보드 쪽에 구멍 4개가 보일 겁니다. 뻥뻥뻥뻥. 쿨러 백플레이트를 잘 넣어주시고요. 자, 쏙 하고 들어갔죠. 뒤쪽에 잡아주는 녀석이 있어야 쿨러를 꽉 하고 고정을 시키겠죠. 수냉 쿨러를 꺼내주시고요. 조립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줍니다. 모든 제품엔 상세한 그림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조립의 꽃은 드라이버로 휙휙 돌려주는 것이죠. 휙휙. 자, 이제 수냉쿨러 라디에이터를 PC 뒤쪽에 부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냉쿨러의 경우엔 라디에이터마다 부착할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건 위에다 붙여야 될 경우도 있고 전면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냉쿨러 구성품에 들어있는 나사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간단하죠? 방향 잘 확인하세요. 가이드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고정을 해야만 합니다. 라디에이터가 장착되었다면 CPU에 서멀 그리스를 발라줘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열 전달이 효율적으로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콩알 모양이나 X자로 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여러분들은 적게 뿌리셔야 합니다. 새끼손톱만큼요. 이제 쿨러 가이드 설명서대로 CPU의 옆에 4개 구멍에 맞게 장착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조심조심. 이제 쿨러 구성품에 고정 나사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고정을 해주시고요. 일단 대각선으로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돌려서 휙휙. 단단히 고정하되 무리하게 돌리시면 안됩니다. 특히 드라이버를 사용할 거면요. CPU 쪽에 보면 수냉쿨러 펌프선이 있을 겁니다. 이 선은 CPU 팬이라는 곳에 연결해주세요. 참고로 제조사마다 꼽는 위치가 다릅니다. 쿨러 제조사에 맞게 꽂아주시면 돼요. 라디에이터에 있는 팬쿨러 커넥터는 주변에 가까운 팬 단자에 꽂아줍니다. 이것도 제조사마다 다르니 가이드에 맞게 꽂아주시고요. 자, 다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케이스에 쿨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착할 건데요. 이건 쿨러 하나만 속도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여튼 이 케이스 쿨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팬이라고 써있는 단자 위치에 찾아서 끼워줍니다. 정말 쉽죠?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해주세요. 보시면 파워하고 선들이 보일 겁니다. 이건 풀 모듈러 방식이라서 직접 끼워줘야 합니다. 일단 사용할 선들만 끼워주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VJ 단자 하나만 빼고 모두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PC 케이스에 장착하겠습니다. 대부분 PC 케이스 하단에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밀어 넣으시고요. 파워 서플라이 구성품에 보시면 나사가 있을 겁니다. 그걸 꺼내서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해줍니다. 참 쉽죠? 메인보드에 전원을 공급할 선들을 연결할 겁니다. 자,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런 무시무시한 헤더가 보일 겁니다. 일단 가까운 부분에 24핀 파워 커넥터를 빼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긴 부분이 있죠. 24핀 파워 커넥터 헤더에 연결을 해주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것도 맞는 방향에 맞게 물리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이번엔 CPU 위쪽에 있는 CPU 보조 전원을 연결해 봅시다. 이것도 보통 1개 또는 2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선에 CPU라고 쓰여 있는 것, 즉 몰렉스 4핀을 PC 뒤쪽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CPU 보조 전원 4핀 커넥터를 쏙! 이것도 방향에 맞게 들어가니 잘 꽂아주시면 돼요. 자,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PC 케이스 쿨러가 메인보드에 장착이 안되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4핀 몰렉스 커넥터라고 합니다. 파워선에 몰렉스 커넥터가 있으니 잘 맞춰서 장착해 주시면 돼요. 이번엔 SSD와 하드를 장착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다 개봉을 해주시고요. 서로 단자는 똑같고 크기와 방식만 다르죠. 요즘 PC 케이스를 보시면 SSD 장착 부위가 따로 있을 겁니다. 일단 메인보드 구성품에 있는 SATA 케이블을 SSD에 장착을 해주시고요. 파워선에 있는 SATA 전원선도 장착을 해줍니다. PC 케이스에 SSD를 장착해주고요. 나사는 PC 케이스 구성품에 있습니다. 장착이 완료되었으면 SSD에 장착한 SATA 데이터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꽂아줍니다. 여기죠. 이때 메인보드에 OS라고 표시된 부분이나 1순위로 표시된 부분에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바로 인식해서 쉽게 OS가 설치 가능해요. 메인보드 매뉴얼에도 1순위 단자가 바로 나오니 참고하셔서 장착을 하세요. 이제 하드디스크를 장착해 봅시다. PC 케이스에 제공하는 가이드 소켓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있으니까 장착. SATA 데이터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요. PC 케이스에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SATA 데이터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대망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해 봅시다. 자,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개봉을 해주시고요. 어마무시하죠? PC 부품 중 가장 비쌀 수도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픽카드는 메인보드의 이 위치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메인보드에 장착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옆에 보시면 브라켓을 뜯어야 할 겁니다. 무작정 뜯으면 곤란하니까 대충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신 뒤에 브라켓을 떼줍니다. 그냥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톡 하고 떼져요. 손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PCI 이 슬롯의 옆에 보시면 이 잠금 장치가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잠금 장치가 툭 하고 풀릴 겁니다. 이제 그래픽카드를 슬롯 구멍에 맞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톡 하고 장착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브라켓 부분에 보시면 나사로 고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픽카드 크기마다 다르지만은 이건 그래픽카드가 커서 두 개를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이 나사도 PC 케이스 구성품 중에 있습니다. 이건 꽉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다 되었습니다. 이번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파워선에 보시면 VGA라고 있죠. 이 그래픽카드는 총 6핀 8핀이네요 구멍에 맞게 쏙! 끝! 이제 마무리로 선 정리를 이쁘장하게 해주세요. 뒷부분이죠. 그리고 뒷케이스를 닫아줍니다. 앞부분 케이스도 닫아주시면 짜잔!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완벽합니다. 퍼펙트. 자, 완성이 되었으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모니터와 마우스, 키보드를 준비해주세요. 모두 연결한 뒤에 전원을 누르면 자, 기다려봅시다. 짜잔! 켜졌네요. 바이오스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OS 설치입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설명서에도 다 나와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USB 형식으로 나오거나 MS 사이트에서 USB 디스크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품 사용하세요. PC에 윈도우 10 USB를 꽂고 PC를 키면 32비트나 64비트 설정이 나옵니다. 64비트를 선택. 로딩이 쭉 되면 다음 간단한 정보를 선택한 후에 설치하기를 클릭,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서 모든 드라이브를 포맷시키고 SSD나 HDD 등 설치할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진행되겠죠. 윈도우 10은 빠르기 때문에 잠시 편의점 갔다 오시면 돼요. 다 되면 사용자 지정이나 빠른 설정을 클릭,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윈도우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USB를 제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부품에서 다운로드 센터에 가셔서 드라이브나 유틸리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설치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바이오스에서 쿨러나 CPU, 그래픽 등을 여러가지 커스텀할 수 있으니 메인보드 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C를 구성하기 위해선 PC 케이스 안에 CPU, 램 카드, 메인보드, CPU 쿨러, 서멀 그리스, 파워 서플라이, SSD 또는 HDD가 필수로 들어가며 메인보드 설명서에는 그림으로 상세한 설명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더욱 원활한 조립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PC 조립과 OS 설치 어렵지 않죠? 물론 조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면 고장 해결이나 부품 교환 또는 커스텀하기가 아주 쉬워질 겁니다. 또한 남들 앞에서 좀 유식한 척도 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꾹! 싱크팀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빙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